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여론조사 현재 2위죠. 이제 출발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성남시장과 서울시장 얘기했습니다. 손잡는다 그랬는데요. 동상일몽입니다. 대통령만큼은 내가 먼저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곧 들어올 유엔 사무총장 얘기, 뉴욕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진짜 임박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1월 12일 목요일 오후에 다수 일반 이경쯤 되는데 아시아나 에어라인 편으로다 귀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10년간 사무총장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들어오는 그런 소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국민들께 그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고성호 차장. 이제 12월 30일 날 임기를 끝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인데 지금 이제 들어올 때까지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15일 날 들어오려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예상이 됐었는데 3일 네. 앞당겨진 겁니다. 이제 네. 첫 번째 일단 이유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제 반기문 전 총장한테는 약간 이제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지금 15일 이렇게 시간이 끌수록 네. 이제 출마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네.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산에서 항공 촬영한 것 같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뉴욕주에 있는 무슨 산속 마을 같은데 저 장면이 왜 지금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반기문 전 총장 측근 얘기는 가장 조용한 장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의 심신의 피로 풀면서 네. 자료도 보고 대권 구상을 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애팔레치아 산맥이 쭉 있는데 뉴욕 맨하탄에서 10년간 생활했던 반 총장 결국 도심을 떠나 산속에서 뭔가 깊은 구상에 빠진 걸로 봐야 되겠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 차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15일 네. 오기로 했다가 땡겨서 오는 게 아니고 네. 지금 경대수원이 그때 가서 네.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네. 15일 전으로 온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15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아서 언론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2일은 네. 그 경대수원 만나기 전부터 네. 12일로 잡아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 지지율과 관련해서 급하니까 앞당겨서 뭐 네. 반 총장이 오시는 것 같지는 않고 중요한 거는 오셔서 네. 어떤 메시지로 국민한테 다가가느냐. 본인이 만약에 대선에 정말 출마한다면 어떤 정치 철학, 어떤 비전, 어떤 구상, 네. 어떤 가치를 국민들한테 네. 보여주느냐, 설명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공학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뭐 독자 신당을 만든다, 빅텐트를 네. 한다 이런 것보다 본인의 철학과 가치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우선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지금 화면에 보셨지만 미국의 경제학자 얼굴이 보였는데 제프리 삭스입니다. 왜 이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을 떠난 반 전 총장의 기자들 만남에 옆에 서 있는 거죠? 그 세계적 경제 석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반기문 측에 따르면 네. 이제 제프리 삭스 교수는 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반 전 총장을 보좌를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소득 불균형, 가난, 여성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보좌를 했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년간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 커지고 계층 간의 갈등 커진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잘 모를 것이다에 대한 의문 그걸 좀 해소하고 싶은 겁니까? 예, 아마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지막 공식 행사장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제프리 삭스라는 진보적인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연소 하버드 교수라고 지금 콜롬비아 교수인데요. 진보의 종말이라는 게 저서입니다. 네. 그래서 청년이라는 노인이라는 실업 문제 같은 데도 상당히 아주 조예가 깊은 행동하는 경제학자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앞으로 내가 국내에 들어가면 청년이라든지 어떤 실업 문제, 경제, 빈부격차 문제를 중증적으로 제가 노력하겠다, 해소하겠다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옆에 제프리 삭스를 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소통이 대한민국 문제인데 내가 소통을 해결하겠다라는 문제하고 해외 경험을 살려서 국내에 내가 기여하고 싶다. 이 메시지를 마지막 관제를 떠나면서 강력하게 국민들한테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영남 지역을 방문한 문재인 대표는 딱 잘라 말하네요. 안 된다. 세 가지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기문 총장님은 어떤 구시대, 구체제 속에서 늘 누려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절박한 의지가 과연 있겠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고요.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얼마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네. 앞에 뭐가 붙었냐면 네. 반기문 총장이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 하셨는데 들어오시려면 우리 당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 그랬어요. 근데 다른 당으로 간다니 서운하다 네. 하면서 구시대 구체제를 누려온 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네. 문재인 대표가 속한 민주당에 들어오면 훌륭한 분이고 네. 거기 안 들어가고 다른 데서 활동하면 구시대 구체제 이 논리가 잘 안 맞아요. 저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은 개혁을 할 때지 개헌할 때는 아니다. 네. 근데 개혁과 개헌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개헌하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네. 이분법 구사를 좀 하세요. 그게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이렇게 이제 반기문 총장의 귀국이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잽을 날렸습니다. 견제기를 던진 거죠. 그러나 여러 곳에서 대권 주자들이 여러 가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성남시장과 서울시장 손은 잡았는데 계속 싸우고 있네요. 이렇게 다퉜습니다. 소개합니다. 지지도는 제가 좀 떨어지지만 여기 지지자 숫자는 좀 많이 와 있는 것 같네요. 강원순 시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인권운동을 했고 똑같이 시민운동을 했고 경력은 제가 시장 경력은 1년이 더 빠르긴 한데 성남시는 이제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역 지방정부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또 못하실 수 있는 것은 많을 것 같아요. 서울시장을 한번 하시고 그러면 제가 서울시장을 확실히 밀고 저는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고 차장,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래도 저 규모는 도시의 규모는 작아도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은 많이 앞서 있잖아요. 네, 앞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비문 연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도권 네.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네. 비문 연대에 핵심되고 싶은 거고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네. 자기가 먼저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이 기싸움이죠, 일종의. 기싸움으로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네. 미덕 있잖아요. 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네. 이게 아니고 형님은 형님이 먼저 하겠다고 아우는 아우가 먼저 하겠다는 이런 모습인데 뭐 통상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레이스를 하다 보면 네. 결선 투표제는 이 후보 경선에서 받아들이겠다고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를 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차 경선이 이루어지고 문재인 전 대표가 뭐 1등 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네. 그분이 50%를 못 넘긴다면 결선이 됩니다. 그때는 저 두 분이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성격적으로 보면요, 박원순 시장은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조용하고. 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톡톡 튀는 플러스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하면 상당히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다만 정치 현실이 놓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쟁을 하는데 두 사람은 문재인을 압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두 사람 경쟁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네. 문재인과 전선을 달리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 문재인 그룹으로 한 그룹으로 갈 범문재인 계로 결국은 함께 갈 거라고 보는 그 안에서 경쟁하겠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야권 상황 좀 저희가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룰 만드는 것 급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고 과연 개헌 문제 역시 야권에서 새로운 폭발점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야권의 개헌 문제 그 논쟁까지 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